자, 진행합시다. 자, 혹시 시험 범위 나온 학교 없나요? 수학은 나왔는데. 그때 국소로 얘기했죠? 네. 얘기했고 학교 프린트 준 거 없고요. 있어요. 또. 이 새끼 맨날 없으면서 있는 척 하고 있어. 빨리 갖고 와요. 또 거기다 낙서하지 말고요. 필기하지 말고요. 새 거 줘요. 아니, 필기 안 하면 수행 점수 깎여요. 받고 바로 그날 필기하는 거야? 하고 한 하루 뒤쯤에 검사하죠. 네, 검사를 하루 뒤쯤에. 그러니까 그거 프린트 받고 그날 바로 필기? 네. 에이씨, 그럼 빨리 갖고 와 그냥. 근데 새 거 달라고 하면 주시면. 줘. 달라 해. 네. 한 5개 달라 해. 저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저 전결대 찍을 겁니다. 자, 복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이제 증가감수 극대부터 증명이 된다. 복습할 건데, 증가감수 극대 극소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합시다.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 증가함수 감소함 증가할 때는 미분이 가능하면 프라임이 어떠면 되는 거죠? 증가면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극대극소 극값을 갖는 지점에서는 0이면 되는 거죠? 아니죠. 0을 기준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죠?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근으로 갖는다고 반드시 극값 갖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가능만 하면요 진짜 금방 끝나요.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고 3차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뭐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근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죠? 3가지였습니다. 왜냐? 2차 함수가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었거든요. 자,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볼까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는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근이 몇 개일 때죠? 2개. 2개일 때죠. 그 외에는 극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라 라고 하면은 미분한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되는 거였지. 자, 4차 함수로 돌아오겠습니다. 바 하기 전에 하나 꼭 기억하라는 거 있었죠?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면 알파벳 뭐 닮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었죠? N자가 그려진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갑시다. 4차 함수는 도함수인 3차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3차 함수는 근의 개수가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했지? 3개, 1개. 네, 1개, 3개였죠. 그래서 케이스가 총 3가지였지. 3, 2, 1. 근데 이제 이 1개짜리는 크게 2가지로 또 케이스가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3개일 때로 얘기하면은 이 3개는 서로 같은 색이어서 서로 다른 색이었어. 서로 다른 세실근이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극대극소 둘 다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일명 어떻게 생겼었죠? 알파벳? W. 안 되네. W 하고 싶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구나. 안 되구나. W. 자, 극대극소가 둘 다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땠었죠? 나머지 그 도함수의 근이 2개거나 1개일 때. 하나, 둘 중 하나만 가죠. 극값 둘 중 하나만 갖는 거였죠. 안 갖는 건 아니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요 얘기 하자. 자, 그럼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근이 2개이려면 하나는 무슨 근, 하나는 무슨 근이었어야 됐어? 중근과 실. 그렇죠. 오, 왜 이렇게 뭐야? 필기 다 했어? 조금만. 근데 잘 기억하네? 방금 했어. 방금 잘했어. 잘했지. 지금이야 당겨오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형태였죠. 그리고 이따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야. 내가 잠깐 이따 이렇게 할게. 자, 그리고 근이 1개일 때는 이거 2가지 케이스 있었어. 첫 번째 케이스가 무슨 근, 무슨 근? 무슨 근 하나, 무슨 근 2개였어. 실근 하나, 허근 2개였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3중근. 그렇죠. 3중근. 중복이 3번 되는 근. 대표적인 게 x세제곱이야, 얘들아. x세제곱은 근이 몇 밖에 없어요? 0. 0밖에 없죠. 근데 x세제곱이 x 곱하기 x 곱하기 x지. 그럼 0이 3번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걸 3중근이야. 뭐 또 다른 거는 x-1의 세제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총 그래프가 나왔었고, 뭐 여기서 변곡점 이런 것까지는 복습 안 할게요. 왜냐면 심화가동 때 계속 그것만 엄청나게 얘기 다시 할 거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최대 최소. 뭐만 잘해라?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문제 풀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12쪽 보시면 되고, 자, 진도는 쌤이 아마 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명 아직 안 나왔죠?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그래도 다행이네요. 시험 2주 전에만 안 주면 되지. 보기 전 올림포스 그대로. 체크 잘 해놔. 맞지? 또 이제 시험 기간 들어가면 지원이의 그 빡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겠네. 자, 됐나? 여기까지 다 진행합니다. 이제 자, 문제 봅시다. 자,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3차함수가 나와 있고 x세제곱의 개수가 a여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지금 이거 하는 게 중간고사에 도움이 다 됩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n자로 생겼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n자 그래프로 생긴다는 거 3차함수니까. 자, 그리고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라고 했을 때 a, b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 이 문제하고 좀 최대 최소를 쌤이 좀 정리를 잠깐 해줄게요. 그래도 너무 아무것도 안 설명하고 그냥 문제만 풀면 좀 그래가지고 좀 몇 가지 설명 좀 잠깐 해주겠습니다. 일단 원래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 그래프 개형을 알아야겠죠. 그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겠지?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3ax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되고 3ax로 묶을 수 있고 x 빼기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이 몇하고 몇인 거 확인할 수 있지? 0하고 4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0하고 4인 거. 자, 0하고 4 그려주고 이번 수업 때까지만 도함수 그리고 원함수 그릴 거고 다음 수업부터는 그냥 한 방에 바로 n자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이 두 개니까 극대극소를 다 갖는 모양으로 갖게 될 거고.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너네가 그래프를 그렸으면요, 무조건 극대값이랑 극소값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럼 0 대입하면요 b 나오고요. 4 대입하면요 64a 빼기 96이니까 마이너스 32a 더하기 b까지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범위가 그래프 이제 완성됐어? 너는 딱 이 정도까지만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자, 이제 복습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0하고 4 가운데 몇이죠? 2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2고요. 여기서 쭉 선 내리면 자, 저번 시간 거 복습 좀 하자. 자, 요 점 이게 2차 함수 도함수의 최소값이죠.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몇이죠? 0이죠. 자,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원함수의 무슨 점이 된다고 했었게? 변곡점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요 점을 기점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나눠진다는 거 확인됩니다. 변곡점 미친 듯이 너무 막 기억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너네가 막 그걸 가지고 미친 듯한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인 거예요. 알죠? 자, 그럼 1은 일단 여기 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은요 어디쯤에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 체크할게요. 그럼 우리는 요 범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실한 건 나왔습니다. 확실한 건 나왔어요. 최대값은 몇이네요? b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y값 있는 거니까. 그래서 b가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2 넣었을 때 최소인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소인지 알 수 없죠. 당장은.
그치? 근데 쌤은 슈퍼 울트라 천재기 때문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1이라고 이 넣어서 비교해야 됩니다. 어우, 얘 애매한 애네. 잠깐만. 이거 되게 많아야 돼. 아, 애매한 친구네.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자, 바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7a 더하기 b까지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은 8a 마이너스 24니까, 자,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까지가 나옵니다. 누가 더 작을까요? 이유는? 옳지, 완벽했습니다.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더 작겠죠. 그치? 자,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29라고 했으니까 는 마이너스 29라고 하게 된다면, 자, b가 3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명 뭐냐면 지금 당장 이렇게 푸는 건 비추합니다. 하지만 너네가 나중에 숙달 되면은 요거를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 너네가 애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프에 친숙해져야 되거든. 자, 뭐라고 썼냐면 그림 안 그리고 대문자 M, 소문자 M 찾기. 대문자 M은 당연히 최대값, 소문자 M은 최소값. 자, 지금 쌤이 그러니까 완전 모순되죠. 내가 너네들한테 최대 최소 할 때는 그림 잘 그리라고 해놓고 이제는 하다 그림까지 그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너는 그림 그리는 걸로 연습을 당연히 지향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양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이제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닫힌 구간 나왔을 때랑 열린 구간 나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자, 닫힌 구간 나왔을 때랑 열린 구간에 나왔을 때에 따라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적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미적분에서는 이 개념을 모르면 굉장히 그림 그리기가 빡세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적분은 지금부터 빨리 습득하시지 말고 아직은 일단 이런 걸 미리 배우고 또 그래프 안 그리라고 할 뻔했네. 근데 나머지 수투에서는 사실상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빡세지가 않기 때문에 딱히 어렵진 않지만 시간 단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 문제 풀 때 어때요?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값 찾아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우리 값 비교하잖아요. 결국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네.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값 넣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자, 일단 요걸 설명하기 전에 이 단어부터 좀 알려주겠습니다. 자, 임, 개, 수부터 얘기할까? 전부터 얘기할까? 수라고 합시다. 임계수. 아니야, 임계점이라자. 미안하다. 임계점이 더 맞겠다. 너네가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처음 보자. 처음 봐야 됩니다. 너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임계점이 뭐냐면요. 프라임 있죠. 0이 되게 하는 x값이에요.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그러면 그냥 프라임 x가 0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걸 굳이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것을 극대극소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름이 구분이 되죠.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극대극소라는 이름 하에. 근데 이제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딴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프라임 자체가 0 되는 것만 다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극대극소랑 인계점이라는 거랑. 인계점은 다시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x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쌤이 이 말을 좀 자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는 너네가 최대 최소를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FA, FB, F 인계점 이거 대입해서 큰 게 최대고요, 작은 게 최소입니다. 자, 너네 그 연속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 배웠죠? 혹시 기억나나요? 최대 최소의 정리 조건? 하나였어요. 뭐야? 답구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값, 최소값이 언제 존재하냐면은 양 끝에 y, x값을 대입하거나 아니면은 인계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x 있죠. 그걸 대입했을 때의 y 값을 비교했을 때 그것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문제 같이 보면은 지금 무슨 구간으로 나와 있죠? 닫힌 구간이 나와 있죠. 그럼 얘 최대값이 되는 지점, 최소값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 얘 미분했을 때 인계점 잡으면 0하고 4잖아. 그치? 자, 0하고 4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건 누구죠? 하나밖에 없죠. 0밖에 없죠. 자, 이 정도는 너네가 구분할 수 있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래프 그려서 했던 겁니다. 오케이? 이게 닫힌 구간이 나왔을 때 하는 거고, 열린 구간일 때는 뭐냐면 이것만 하면 돼. 인계점만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열린 구간이면 닫힌 구간에서 뭐였어요? 양끝 넣든가 인계점 대입하는가였지. 야, 근데 얘 열린 구간이면 양끝 넣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요거 제외되겠지. 그러니까 인계점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 그리는 게 숙지가 된다면, 잘 익숙해진다면 그림 안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도 연습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면 비추. 근데 조금 숙달야 되고 적어도 기말고사 준비할 때 그때는 이거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단축이 돼요. 너네 기말고사 진짜 미친듯이 시간 부족합니다. 수험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해요. 정석대로 풀. 무조건 요령 피우시고 무조건 쌤이 알려주는 스킬 습득해서 적용시키셔야지 시간 단축이 잘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정석대로 푸는 거랑 쌤이 스킬로 알려주는 거랑 어쩔 수 없어.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 자, 그럼 이제 봐봐. 하나만 딱 얘기해보자. 자, 닫힌 구간이고 최대값 나와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 거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림 안 그리고 한다고 치면 이거예요. 자, 얘를 바로 미분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인 거 확인됐죠. 자, 근 몇몇이죠? 0하고 2인 거 확인됐죠. 자, 그럼 0하고 2, 이 구간에 다 포함됩니까? 0은 겹치죠? 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0이랑 2랑 4 넣어서 큰 거 최대, 작은 거 최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거 아무리 못해도 1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럼 너네 시험 시간에서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게. 됐지? 자, 뭐 닫힌 구간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닫힌 구간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자고 이제. 자, 이제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그림과 같이 자, 9-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나와 있고, 자, 그림 나와 있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내접하고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요거 넓이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너네 언제 처음 봤습니까? 고1. 네, 너네 고1 때 이거 풀었어요. 고1 때는요, 이거 둘레의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연습했었습니다. 물론 그거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기억하면요 식 만들기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자 우린 결국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근데 A랑 B랑 C랑 D랑 좌표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그럼 우리는 좌표를 임의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뭘 잡든 상관없어요. A 좌표를 임의로 잡아볼게요. 그럼 A, 9 빼기 A 제곱이라고 될 수, 9 빼기 A라고, A 제곱이라고 말을 들으게 못하면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특징이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돼 있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 이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현재 뭐죠? 이 길이가 A죠. 자 그럼 가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2A가 되는 겁니다. 자 넓이는 2A 곱하기 자 그럼 세로는 이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쓰면 9 빼기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냥 맛배기로 보여줄게요. 왜 스킬이 중요한지 맛배기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정석대로 너네가 원래 배운 풀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친구의 최대냐 최소냐? 최대를 지금 현재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니까 3차함수가 나왔지. 그치 건영아? 자 그럼 우리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친구 뭐 해야겠어요? 미분. 네, 미분해야겠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미분입니다. 이건 그냥 세뇌 당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6a 제곱 더하기 18이라는 거 확인되죠? S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게 0 되는 거를 찾읍시다. 자 그럼 A 암산 가능하죠? 뿔마 루트 3 뿔마 루트 3 가능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N자로 그려야 돼? N자 뒤집어서 그려야 돼? N자 뒤집어서 그려야겠지. 자 그럼 한번 그려볼래? N자 뒤집어서 이렇게 바로 그리면 돼. 자 그럼 이제 오늘 조금씩 말을 바꿔볼까? 얘들아 도함수의 근이 원함수의 뭐지? 뭐가 되는 지점이지? 도함수의 근이? 이러면 괜히 헷갈리죠? 도함수의 근은 원함수의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입니다. 비교 도함수의 근은 원함수의 극대극소 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의 근은 원함수의 극대극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함수의 근이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럼 쌤이 극값 했으면 극대극소 정도는 체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럼 루트 3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아니야. 루트 3 대입은 3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 그 다음에 18 루트 3. 네, 그럼 얘는 12 루트 3. 여기까지 나오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나올 거예요. 자, 쌤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대입 안 하고 바로 마이너스 12 루트 3이라고 했죠. 자, 요것도 너네가 그러니까 수학을 항상 알면 알수록 굉장히 풀이가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뭐냐면 이게 뚫어들어 보면은 무슨 차수로만 구성돼 있어? 무슨? 홀수 차수로만 구성돼 있지. 우린 그걸 세 글자로 무슨 함수라 불러? 원수. 기함수. 언제쯤? 기함수라 부르지. 기함수의 정의는 뭔 대칭 함수죠? 원점 대칭인 함수죠.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2 루트 3이면 여긴 당바 마이너스 12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계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최대값 몇이에요? 에이,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야, 이게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요.
최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 못 풀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가. A의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요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특히 서술형 쓸 때 범위 안 쓰면 빵점 처리됩니다. 여기서부터 점수 못 받아요. 자, 근데 이 범위 체크하는 게 당연하게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A는 길이죠.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 크겠지. 그럼 쌤 그러면 최대값 12 루트 3이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A가 무진장 커질 수 있어요? 무한정? 이거 무한히 길어질 수 있어요? 여기 몇이라고 박혀있죠? 3이라고 박혀있어요. 그럼 절대 몇보다 커질 수는 없을까요? 3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A가 0하고 3 사이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12 루트 3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죠? 자, 이제 지워봅시다. 아까 전에 문제에서 알려줬던 개념으로 가봅시다. 일단 어찌됐든 저찌됐든 A가 0하고 3 사이라는 건 확인해야 됩니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요. 둘 다 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를 구간으로 만든다면 무슨 구간인 거야? 열린 구간인 거지. 그럼 열린 구간에서 지금 최대값 찾는 거지. 그럼 열린 구간에서는 아까 뭐만 찾으면 된다 했었죠? 인계점만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A가 뿔마 루트 3이지.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중 해당되는 건 누구니? 루트 3이지. 그럼 우리는 루트 3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바로. 여기까지 설명이 됐나요? 그러면 아까보다 풀이가 좀 더 간결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풀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될 내용인데 미리 맛배기로 보여줄게요. 심화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심화풀이입니다. 자, 아까 S식이 2A 곱하기 마이너스 A, 아이고, 잠깐만, A, 마이너스 A 더하기 맞나?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뭐 했어요, 우리? 미분했죠, 아까? 미분 안 합니다. 왜냐면, 자, 저 식은 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도 이해되지 않니? 인수분해된 식 아니야, 저거? 그치? 그럼 근 바로 얘기할 수 있지. 몇이죠? 말 들어 못해요. 0, 뿔마 3이죠. 네. 그리고 n자야 뒤집힌 거야? 뒤집힌 거. 뒤집힌 거지. 자, 그러면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어때? 같지? 그럼 얘가 뭐냐면 변곡점이야. 이게 심화풀이야. 그럼 봐봐. 자, 그럼 이 x축이 변곡점을 뚫고 지나가고 있지. 그쵸? 그럼 그랬을 때 여기 극대되는 지점 보여요? 얘랑 얘가 1대 루트 3이에요. 요 길이랑 요 길이 있죠? 당연히 안 알려줬어요. 안 배웠어요. 그냥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 길이가 1대 루트 3입니다. 근데 루트 3짜리가 실제로 몇이라고 돼 있죠?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루트 3인데 루트 3이 실제로 3이야. 그럼 1당 몇인 거야? 자,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루트 3짜리가 실제로 3이지? 그럼 1이면은
얘한테 루트 3분의 1 곱하면 되잖아. 똑같이 루트 3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나오냐? 루트 3 나오지. 그럼 1당 루트 3인 거지. 그치? 다시 여기가 1대 루트 3이거든? 루트 3짜리가 실제로 3이지? 여기는 1짜리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루트 3이 돼. 그래서 루트 3 대입하면 최대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도 안 해, 이건. 자, 필기하기 껄끄러우신 분들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놓고 여기가 변곡점이면 얘랑 얘가 1대 루트 3이에요. 길이의 비가. 아이고 졸려 죽을라 그래.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너네 익숙해져야 돼서 지금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다 뭐야? 미분도 안 내고 그냥 답 내는 거야. 특히 인수분해된 식에서는 너네가 이런 식의 풀이를 많이 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맞다. 이해됐냐가 아니라 이해될 수가 없죠? 일단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 부피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3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네 모퉁이가 있어요. 자, 이제 뭐라 했냐면은 같은 크기 정사각형을 잘라내겠대요. 이거 잘라내겠대요.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겠대요. 자, 그렇게 접으면 뚜껑 없는 직육면체 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이 상자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 상황이 뭐냐면요. 요걸 잘라내긴 잘라낼 건데 요거 한 변의 길이를 모릅니다. 정사각형이란 것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x라고 잡읍시다. 그럼 여기는 30-2x 되는 거 바로 확인이 될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4개 똑같은 거 잘라내면은 요것도 정사각형이겠죠?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이 친구 부피 구하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30-2x의 제곱 곱하기 x 여기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네. 이해되죠 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범위 구해야 됩니다. 일단 그럼 x는 길이죠. 몇보다 크겠어요? 일단 0보다 크겠죠. 근데 주변 잘 둘러보면요, x가 들어있는 길이가 요 x밖에 없니? 아니면 딴 것도 있니? 누구냐? 30-x 있지? 야, 그럼 얘도 밑도 끝도 없이 x가 커져도 되니? 아니지. 몇보단 작아야 돼? 3? 15보단 작아야지.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 추수 구하는 겁니다. 아니,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정석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네가 일단 처음 연습해야 되는 풀이. 자, 전개하셔야죠. 전개하고 x 분배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0x 제곱 더하기 900x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뭐 해야 될까요? 미분해야겠죠? 최대값 찾으려면.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240x 더하기 900까지가 나옵니다. 슬슬 미쳐버립니다. 몇으로 묶을 수 있어요? 12로 묶을 수 있습니다.
20x고요. 몇 곱해야 되냐?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3 밖으로 빼면 300 남고 4표 75네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15랑 5로 됩니다. 아, 이거 되게, 근데 잠깐만, 이거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대충 금방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거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도함수의 근이 몇 하고 몇 나왔어? 15. 그래서, 그리고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그래프 그려주면은, 여기 5 되고, 여기 15 되는 거 확인되겠죠? 자, 근데 범위가 0부터 15니까 0 여기 있을 거고 15는 한 이쯤 있겠죠. 그럼 몇 넣었을 때 최대네? 5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죠? 그럼 5 대입할 때 여기다 대입하면 사람식이 아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사람식이 아니야. 도함수야.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여기다가 대입해도 사람새끼 아니다. 여기다가 대입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5를 대입하면은 20제곱 400. 5 곱하면 2000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정석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림 안 그리고 푸는 풀이로 풀면 이거 딱 지우고 5랑 15죠?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 5밖에 없죠? 그럼 바로 5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풀이는 좀 익숙해지죠? 괜찮아지죠? 자, 그럼 이제 또 심화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피가 30-2x제곱 곱하기 x라 돼 있는데 제곱이 밖에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된 식이죠? 인수분해가 된 식이죠. 자, 그럼 바로 미분 안 하고 풉니다. 근 몇몇이죠? 0이랑 15 나오고 15는 특히 무슨 근이죠? 중근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중근은 접합니다. 접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거였죠. 도함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얘가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n자로 그려질 거고요. 그럼 그 n자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0은 중근이 아니니까 그냥 뚫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15에선 접해야 되니까 접하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심화풀이가 뭐냐면 우리 이 지점 찾아야 되죠, 이제. 0에서 15까지니까 여기 극대이자 최대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대충 이쯤 변곡점이라고 잡고요. 잘라주고 잘라줍니다. 그럼 이 세 개의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몇이죠? 15죠. 그럼 하나당 몇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5라고 나옵니다. 억지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다 증명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해요, 하기. 이런 게 있다. 그럼 이제 뭐예요? 5인 거 발견했으니까 어디다 5 넣으면 끝나요. 엄청 짧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요걸로 이용해서 너네가 이런 문제 풀 때 비교해보세요. 이 과정 안 합니다. 특히 인수분해 된 식에서. 이 과정 안 하고 요 과정을 통해서 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 지금 너네가 할 때는 이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러면 최대 최소가 마무리가 됐고요. 또 연습 문제 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7쪽 오면은 이제 미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마 쌤 예상으로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미분은 끝날 것 같아요.
네, 미분은 끝날 것 같고 적분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네요. 적분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적분 못할 것 같아요. 사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이런 것 좀 보고. 동거 어디 나가 지금? 연속 들어갔어. 연속 들어갔어? 그때 가겠다. 자 이제 보면은 소단어는 2개 남았거든요. 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방정식에서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활용을 할 건데 이제 어디서 활용할 거냐면 방정식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근데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수학 잘 들었으면 아니면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수학쌤한테 잘 배웠으면 요거 보여야죠. 방정식 뭐로 바꾸겠대요? 함수. 양쪽으로 돼 있죠 설표가. 함수는 뭐로 보겠대요? 방정식. 이거 맨날 지겹도록 한 거죠. 방정식을 함수로 보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보고. 사실 방정식을 함수로 보는 걸 제일 많이 하죠. 방정식을 함수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맨날? 눈y하고 교점 보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y는 fx랑 y는 0이 뭐죠? x축이죠. 네, 그래서 y는 fx랑 x축과의 교점계수 따져라. 개념 끝. 다음 내용이 뭔지 아니? 부등식이야. 부등식도 뭐냐? 이렇게 했으면 너네 해석 어떻게 함수로? fx가 gx보다 뭐라고 해석해요?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죠. 네, 설명 끝났어요. 진짜야. 왜 별아 진짜 밤하늘에 별이 되기 직전이니? 그래서 개념 설명할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숨겨진 개념 같은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수학2에서 이딴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너네한테 괜히 쓸데없는 거 더 머릿속에 외우라고 안 하려고. 한번 봅시다. 이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로 푸시면 돼요. 그럼 눈y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차 함수랑 뭐랑의 교점을 보라는 거예요? 3차랑 x축과의 교점 개수거라는 거죠 결국. 그치? 자, 그럼 우리 왼편의 함수를 그려야 되지?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리 이거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은 없으니까 3차 함수 그 특징이라든지 심화적인 거를 이해하는 쪽으로 좀 뭔가 설명을 더 해줄게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지금 여기 3차 1차 보여요? 이 상성 보이죠? 아이씨, 만약에 상성이 없었으면 저거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지. 기함수면 0,0 원점 대칭이지. 근데 얘 때문에 아니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봐. 너네 함수에서 이렇게 함수에서 상수하는 무슨 역할을 하죠? y절편 말고 y축 평행이동 역할을 하죠. 얘를 y축으로 몇 칸 들어 올리는 거야? 한 칸 들어 올리는 거지. 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하면은 몇 콤마 몇 대칭? 0,0 대칭이지. 기함수니까.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y축을 몇 칸 들어 올리는 거야? 한 칸. 야, 그럼 0,0 대칭이었던 게 0, 몇 대칭으로 바뀌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0,1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조금 애매했으면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거 1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러스 1하면 몇 칸 들어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한 칸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였던 이 0,0이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0,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0,0 대칭이 0,1 대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쌤을 이해됐을까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정석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된다는 거 확인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잘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도함수의 근 몇하고 몇이죠? 0 왜?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자, 그리고 n자죠? 어디다 그리지? 어디다 그리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극대극소 정도는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이거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16까지 나오고 2 넣으면은 계산할 가치 없이 바로 몇을 하라고요? 뭐? 마이너스 16이라 하시라고. 여기서 이미 16이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 3점수 다 그렸습니다. 야,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축만 그리면 돼요? X축은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16하고 0 사이에 있겠죠. 그럼 X축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럼 교점 몇 개야? 끝? 응. 플러스 1 무시하는 진짜 너무 싹 무시했네? 미안, 개 무시했다. 왜냐면 답의 변화는 없죠. 너무 개 무시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고요. 자, 이번 여기 봅시다. 이번에 문자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갔을 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넘기세요. 이 문자가 들어있는 거 무조건. 자, 왜냐면 문자를 넘기게 되면요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은 a 이렇게 되죠. 장점이 있어요. 우리 아까 계속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었죠. 그쵸?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자, 이 상태로 두고 풀면은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죠? 0,0을 무조건 네, 0,0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잘 돼요.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얘는 보고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결국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게 좋아? 쉬운 환경에서 하는 게 좋아? 당연하게 또 누가 이걸 고민해? 쉬운 환경에서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가 들어간 건 싹 다 우변으로 넘겨버려요. 근데 뭐까지도 포함이냐면 여기 문제로 있을지 모르겠다가 없네요. 네.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문자 있죠. 문자 포함한 모든 상수항을 넘겨버리세요. 문자가 포함된 모든 상수항을 넘기면 이게 넘어갔죠. 그럼 장점이 뭐예요? 건영이가 얘기한 장점인데. 네, 0,0을 무조건 지나요. 근이 무조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너는 당장 이거 x만 묶어도 인수분해할지 안 할지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안에가 2차식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넘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와의 교점 보는 겁니다.
참고로 요거 하나 가지고 세 문제 한 번에 다 푸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음껏 꿈을 펼치시면 됩니다. 라고 하긴 공간 더럽게 좁구나. 미안하다. 자, 이 친구 그리자. 자, 근 몇몇? 아니야, 뭐 근이면 잠깐 근 얘기하면 안 되지.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자, 근 몇몇이죠? 0이 0하고 2입니다. 그리고 야, 함수 그릴 때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야, 이거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선 좀 과감하게 내려라. 선 좀 과감하게 내려. 아니, 너네 그 나중에 숫자 못 본다. 이제 너무 저렇게 쓰면. 자, 그럼 0 넣으면 몇이니? 0이야. 2 넣으면 몇이니? 마이너스 4야.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내가 해야지 그냥. 자, 그럼 이제 보자. 왼편 다 그렸어. 왼편 다 그렸어. 이제 오른편 그리면 되는데 오른편은 x축이 아니라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그럼 너네가 a가 안 정해진 거니까 a 값이 변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면 교점이 1번이 지금 3개거든요. 근이 3개라고 했거든. 그러려면 a가 어디랑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0이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교점 3개인 거 확인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랑 0 사이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볼까? 2개일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4 네, 접할 때죠. 접하면 이렇게 2개지. 그럼 0이랑 마이너스 4일 때인 거지. 그래서 2개는 0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자, 3번 볼게요. 몇 개 갖고 싶대요, 교점? 1개래요. 그럼 A가 0보다 어떠면 되거나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겠죠. 교점 1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끝났습니다. 완전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들이 없으시네요.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식 보고 누구 넘겨? 마이너스 2 넘겨. 자,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까지가 돼. 그러고 a야. 요거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이제 보니까 근 개수가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의 뭐까지 따지 지금? 부호까지 따지지. 자, 이렇게 부호를 따지는 문제 있죠. 부호를 따지는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y축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왜냐면 너네 평소 문제 풀 때 x축 아니 y축 안 그리잖아요. 그려봐야 x축밖에 안 그리잖아. 근데 얘는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y축을 그려야 돼. 왜냐면 y축이 있어야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x가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y축이 없으면 그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y축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됐죠? 또 안 그리려면 안 그릴 수 있는데 괜히 헷갈리지 말고 y축 그리시는 게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 그립시다. 미분해야겠죠. 자,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고요. 자, 그럼 몇몇 나오죠? 2마일 나오죠? n자 잡아주시고요. 2마일이니까 순서대로 잘 적어주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7 2 대입하면은 와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20? 네. 오 땡큐. 벙 여기까지 못 가져올랐거든. 역시 아무도 우린 안 계산해주네 이러고 있는데 이걸 건영이 해줬어.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무슨 쭉 그리라고요? 예, Y축 그리세요. Y축을 여기다 그린 이유가 뭐냐면 너는 X축하고 Y축과의 교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니까 X좌표가 0이잖아요. 여기랑 여기 사이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Y축 그린 겁니다. 무조건 가운데 아니에요. 야, 자 그럼 이제 장점 가자. A 넘긴 이유가 뭐라고? 얘가 반드시 몇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0 넣으면 0인 거지. 그럼 다시 X축과 Y축과의 교점이 뭐라고? 0,0이라 했지. 그래서 이렇게 X축 바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A를 넘기면의 장점입니다. 문자가 들어간 상수함을 싹 다 넘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좌변에 0,0을 지나게 돼 있어서 그 0,0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A에 따라서 문제에 원하는 걸 찾아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고 싶답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이 이쪽으로 그렸어요. 일단 교점 몇 개죠? 그리고 그는 x값 매기하는 겁니다. x값. 자, 그러면 음의 실근 몇 개입니까? 양의 실근 두 개인 거 확인됐죠? 그치?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건 뭘까? 얘기해봐 이제. 두 개만.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뭐 중근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호 얘기할 때는.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연습. 이거는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음의 실근이 두 개이려면은 얘가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이렇게 아래로 가면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얘 A가 몇하고 몇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이 0에서 7. 자, 그리고 바로 2번.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래. 자, 그럼 이제 바로 체크해보자. A가 몇하고 몇 사이 있으면 되겠어요?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 0-2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나 죽을 것 같다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엄마 빨리 끝내주시네. 아니요? 그럼 더 갔다 올게. 네? 뭐죠 그 개 같은 10번을? 회심죄 안 할 겁니다. 넘겨.
기대했지 내가 이러고 쉴 줄 알고. 아니셔 이 자식들아.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같아. 야 이러랬지. 이러랬지 내가. 1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 될 때마다 얘기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아이씨 8분 넘었다. 야 설명 없다? 넘어가. 맞다 설명 안 하지. 자 여기 봐. 아참 야 너네 이번에 그 극한 할 때 너무 옛날인가? 너네 기억 니은 디귿 괜찮니? 잘 풀리니? 기억 니은 디귿? 뒤져라고 안 풀리지 않니? 아니 세상 포기했니? 내가 알아서 수업 준비할게 그냥. 자 봐. 기억니는 되게 좋은 합답형. 아니 그 극한 연속해서 기억 니은 디귿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옳은 거. 그림 주고 뭐 그림을 주든 아니 그 극한 성질 물어본 거 있잖아. 뭐 f가 리미트 f가 몇이고 리미트 g가 몇이면 리미트 f 더하기 g가 몇이다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괜찮아? 네. 야 저 새끼가 내라 했어. 나 모른다.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지 않아? 그거 미쳐버릴 텐데 사람. 야, 그거 이번 주 금요일에 좀 훈련 좀 시켜줄게. 한 30문제 갖고 올게. 한 30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할 건데 한 문제 두 문제만 뒤져라고 오래 풀고 나머지 다 30초 컷으로 끝내줄게 모든 문제. 진짜 금방 끝나요. 선생님 다 준비해줄게요. 나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휴먼 펜처스요. 두 글자로 뭐용? 항상. 연차. 슬슬 내신 대비해야 돼서 너네 좀 취약한 유형 좀 봐줄게요 계속.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이거 A 넘기면 되겠죠. 똑같이 풀면 돼요. 자 그럼 3x 4제곱 8x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a까지 된다는 거 확인됐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해석하면 뭐야? 이게 몇 차 함수네? 4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a보다 항상 뭐야 되는 거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그린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미분 바로 할게요. 자 12x 제곱으로 묶이고 x 빼기 2로 됩니다. 정석대로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럼 근이 몇 하고 몇입니까? 0하고 2입니다. 자 근데 0이 무슨 근? 중근. 그리고 2는 나머지 그냥 근이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거 도함수예요. 부호 체크해 주시고 선 내려주시면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해됐나? 내려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0하고 2 있다고 쳤을 때 이건 극소극대 아니죠. 중근이다 보니까 값 체크할 필요 없고요. 요것만 체크하겠습니다. 극소만. 그럼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은 48 빼기 64 그러니까 마이너스 16까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4차 함수가 마이너스 a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a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안 되죠. 뭐야 얘보다 아래 있는 게 있잖아 지금. 그럼 안 되잖아 지금. 여기 있어야겠죠. 이해됐죠? 그럼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6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6이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가 16보다 크다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해했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방정식하고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저거 상수함수 어디 있을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써있어. 뭐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딴 거 그냥 외우지 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짱입니다. 자,
이건 두 개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번 할까 2번 할까요? 1번. 알았어요. 넘겨요. 근데 이번엔 요겁니다. x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쫄지 말고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만 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넉넉하게 쌤은 쓸게요. 자, 미분해 줍니다. 묶어줍니다. 근 확인합시다. 면 n자 0 2 체크됐죠? 극대극소 정도는 체크합시다. 0 대입하면 0이고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입니다. 젊은 접자에까지 전혀? 그래프 그리는 거 이제 좀 친숙하죠? 이 정도 그리는 건. 자, 근데 범위가 뭐랬어요? x가 0보다 클 때만이랬죠. 그러면 요거 보는 거죠, 범위가. 와, 야, 그럼 여기서 3차가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가 위에 있어야 돼, 지금 현재? 3차가 위에 있어야 되지. 이 빨간색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요 검은색은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마이너스 이쪽에 있어야겠죠. 이해되죠? 암기 아니죠? 그냥 이거 딱 봐도 아, 여기 써야지 이게 성립하겠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8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a가 8보다 어떤 거냐? 이거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거 풀면 큰 거. 큰 거네요. 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까지 완료됐습니다. 저 새끼 바로 자동반사로 짐 싸고 튀려고 저.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마지막 얘기 남았어요. 속도가 속도. 예,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요. 아니다. 이 속도가 속도는요, 쌤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 적분하면서 같이 설명하면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너뛸 거고. 그럼 다음 주 적분이네, 바로.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적분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건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쌤이 아까 30초만 시간 줘야 안 돼. 내가 말한 게 뭔 유형이냐면, 또 막상 찾으려니까 없어. 수령 앞에 있을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풀어야 돼. 기억 땡. 니은 맞네. 디귿 땡.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나도 지금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쌤 지금 3초 안으로 나오죠. 너네 이거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훈련 좀 하려고. 금요일에. 괜찮아, 이런 거? 기억 맞아, 틀려요? 맞아요. 니은 맞아, 틀려요? 틀려요. 디귿 맞아, 틀려요? 맞아요. 디귿 맞아요, 리을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럼 잘하네요. 저 정도 속도로 하면 돼요.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이제 난이도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쌤이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